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한 주 5경기나 했었기 때문에 참 리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제때 리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기 리뷰와 선수 리뷰로 이번 주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5경기긴 했지만 비교적 약체 팀들이 많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2승 3패로 좀 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3패나 한 가장 큰 이유는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랩터스의 수비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를 포함해서 6경기 연속 1쿼터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인 점도 랩터스가 약화된 점에 한몫을 단단히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 리뷰입니다. 시카고 불스와의 1차전이었는데요. 113대 104, 9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4쿼터 막판에 이제 폭풍처럼 점수차를 벌리면서 이길 수 있었는데요. 시즌 최다 23리바운드로 상대의 보드진을 압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블릿 부상으로부터 복귀하자마자 30득점 11어시스트,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이제 시아캄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꿔줬습니다. 더 나아져서 돌아오겠다고 지난번 부상 전 최악의 경기를 펼친 후 이야기했던 것을 지킨 그런 벤블릿이 되었네요. 그리고 크리스찬 콜루코 1쿼터에만 3개의 블락을 하는 등 총 6개의 블락을 하면서 말 그대로 블락 파티를 벌였습니다. 11득점 7리바운드 6블락, 정말 복덩이 신인입니다. 그리고 시아캄의 빈자리를 반지도 역시 메워줬는데요. 19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아누노비 요즘 잘 나가고 있죠. 막판 2개의 슬램덩크를 포함해서 22득점 3스틸,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랩터스 홈팬들은 드라기치를 향해 야유를 하고 있는데요. 드라기치 못내 신경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백투백으로 장소를 바꿔서 시카고에서 이뤄졌던 경기는 랩터스가 무기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전반전에만 58실점을 하면서 수비력이 무너졌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랩터스의 수비가 헐거웠냐면 불스의 팀 야투율이 50% 넘게 허용할 만큼 수비가 나빴고요. 리바운드 역시 마진이 마이너스 18이었을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진 것은 닉 너스 감독이 주전을 많이 굴린 것과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승기가 보이지 않자 벤치 멤버들 랩터스에 닉 너스 감독은 기용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오토포터 주니어,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정도가 이제 괜찮은 활약을 펼쳤고, 나머지는 벤치 멤버들조차도 이제 좀 활약이 미미했습니다. 그렇지만 프레드 벤블리 27득점을 해서 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던 게리 트렌트 주니어 역시 19득점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긴 했습니다. 벤치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많이 나왔을 때 보여주지 않으면 출장 시간이 늘어나지 않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휴스턴 로켓츠와의 경기였습니다. 1쿼터 70%의 놀라운 슛 성공률을 휴스턴 로켓츠가 보여주면서 또 지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랩터스가 2쿼터 역전한 이후로는 이제 시종일관 유리한 모습을 점유한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벤블릿은 펄펄 날았는데요. 32득점을 거뒀고 3점슛은 시즌 하이인 7개를 거뒀습니다. 부상 이후로 이제 시카고와의 2연전 그리고 휴스턴과의 경기 모두 랩터스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벤블릿이었습니다. 현재 수비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오지 아누노비 이번 경기에선 더블더블을 거두면서 시즌 첫 더블더블과 9경기 연속 플러스 2개의 스틸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토포터 주니어 지난 시즌 랩터스의 유일한 영입이었는데요. 22분으로 시즌 최다 출장을 함과 동시에 14득점 6리바운드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치우아가 부상으로 이제 경기 중간에 라커룸으로 들어갔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인디지어스 헤리티지 나잇이라고 이제 북미 원주민들을 향한 밤이라는 테마로 이제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들을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썬더 백투백 첫 번째 경기였는데요. 19점차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탱킹팀이라고 할 수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2쿼터 41득점 및 시즌 최다 실점 기록을 거두는 좋지 않은 패배였습니다. 얼마나 이날 랩터스의 수비가 나빴나? 7명의 선수에게 두 자릿수 득점을 허용했을 만큼 한 군데에 구멍이 난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구멍이 났었고요. 팀 야투 허용률은 시카고 전보다 나빠져서 55.9%에 육박했습니다. 네, 좋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 부셰이 팀의 패배로 빛이 발하긴 했지만 20득점 12리바운드로 시즌 첫 더블더블을 거뒀고요. 시즌 최다 출장인 31분 출장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후안초 에르난 고메스 이날 가비지 타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본인의 출장 시간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17분 출장을 하면서 9득점 3점슛 2개를 넣으면서 좀 더 큰 역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투백 경기이자 이번주 5번째 경기인 페이서스와의 경기, 아쉽게도 또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급히 벤블린마저 질병으로 빠졌기 때문에 랩터스는 더 기용할 선수가 적었는데요. 그럼에도 잘해줬지만 4쿼터에 정말 귀신이 들린 것처럼 급격하게 밀리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게리 트렌트 주니어 13개의 야투를 던져가지고 단 하나밖에 성공하지 못하는 시즌 최악의 부진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7이라는 마진은 양팀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11월 들어서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점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날 오지 아누노비 26점을 득점을 하면서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7개의 자유투 중 6개를 성공시키는 집중력 역시 동반을 했기 때문에 이날 패배가 더욱더 아쉬웠습니다. 또 벤치 멤버들의 성장도 어느 정도 눈에 보였습니다. 달라노 벤튼이 이제 14득점으로 시즌 하이 득점을 거뒀고, 또 테드 영은 2쿼터에만 10득점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크리스 부시에, 말라카이 플린, 후안초 에르난고메스 다 이제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서 분전을 했기 때문에 이 4쿼터의 역전패가 더욱더 아쉬운 모습입니다. 부상 리포트입니다. 일단 파스칼 시작하면 최소 2주 아웃인데요. 오른쪽 내전구 부상이라고 하고 2주 후에도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검진을 해서 언제 복귀할 수 있을지 스케줄을 잡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셔스 아치우아는 좀 더 심각해서 무기한 아웃입니다. 오른 발목에 이제 인대 파열을 입었고, 또 현재로서는 복귀 시점조차도 불투명합니다. 마이너한 부상들이 있다면 이제 캔버치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 중이고, 이제 벤블릿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지난 페이서스전 결장이었기 때문에 곧 돌아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그냥 재미난 루머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스가라고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의 에이스인 스가가 팀에 실망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랩터스가 스가를 주시한다는 루머 이후 다시 떠오른 루머이기 때문에 재점화되었는데요. 굳이 배경을 설명하자면 시즌 초 어떻게 보면 플레이인 토너먼트도 노려볼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 이제 스가가 실망을 했고, 랩터스는 캐나다 선수이자 가드진이 약하기 때문에 좋은 핏이 될 것이라는 그런 배경으로 이제 이런 루머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올스타 클래스죠. 현재도 잘하고 잠재력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만일 랩터스가 데려올 수만 있다면 지금 도노반 미첼이 합류한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같은 느낌이 되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한 도박 사이트는 스가의 이적 가능성을 20%로 점쳤는데요. 첫 번째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인 만큼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스가 본인이 보기에도 내년에 썬더의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팀이기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마사이 유지리 역시 이제 트레이드를 했을 때 여러 개의 1라운드 픽을 상대에게 줬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스가를 데려올 자산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사이 유지리 단장 특성상 지금 당장 데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주시한다면 몇 년을 두고 꾸준히 보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례로 프레셔스 아치우아, 실제로 랩터스가 드래프트를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지켜본 끝에 카일 라우리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한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이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뉴스입니다. 이제 랩터스의 시티 에디션 저지가 공개되었는데요. 이로써 유타 재즈를 제외하고 29개 팀의 저지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왕을 꿈꾸는 오지 아누노비, 시즌 첫 디폴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레더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야니스 안테토쿤보고 2위는 마커스 스마트인데요. 네, 지금 페이스를 잘 유지한다면 수비왕은 되지 못할지언정 올 디펜스 팀에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번 지갑 제가 열어야겠네요. 갖고 싶다. 다음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이제 리그 가장 강한 팀을 만나는 랩터스입니다. 드웨인 케이시 감독의 이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시즌 첫 대결인데요. 피스톤스와의 원정 경기 이후 원정과 홈 왔다 갔다 하는 스케줄로 이번 주는 그래도 3경기만 치르게 됩니다. 드웨인 케이시 감독 현재 6연승을 포함해서 랩터스를 상대로 9승 3패의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9승 3패면 그냥 딱 봐도 천적 관계이지만 두 팀의 전력차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드웨인 케이시 감독 랩터스 한정 최강의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딱 한 번만 봐주면서 이제 랩터스 갈 길이 급하기 때문에 3연패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자료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